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이번 강의로는 주식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단어, 바로 상한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식에서 잔뼈가 굵고 간이 많이 크신 분들이 감히 할 수 있는 상한가 따라잡기, 즉 상따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초보분들의 입장에서 상한가에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결해 줄 만한 것들로 강의 준비했습니다. 상한가라고 다 같은 상한가가 아닙니다. 야, 얘는 진짜 상한가 제대로네 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한가.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한데 잘하면 진국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상한가. 또 이건 겉만 상한가지 완전 똥이네 똥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야 할 상한가. 이렇게 등급을 신속히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최고의 상한가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종목이 우연찮게 뉴스가 터지면서 갑자기 상한가에 갔을 때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식인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또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화끈한 종목 위주로 승부사 기질의 분이 최고의 강한 종목으로 단타 또는 단기 스윙을 할 때 1순위로 노려야 할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상한가입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상한가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의 차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차트 외적인 요소로 고려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핫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관련주 한일사료입니다. 지난 강의를 유심히 봐주신 분은 한일사료가 급등 전에도 이미 아주 좋은 차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차트 공부 팁으로 급등한 차트를 전체만 놓고 공부하지 마시고 급등 전부터 첫 상한가를 찍은 날까지만 보고 차트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답지를 펴놓고 공부하면 진짜 내 것이 안 되는 것과 같고, 또 급등한 캔들을 다 포함한 채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급등 전의 자리는 아래로 찌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 공부를 세밀하게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연속 상한가를 이어간 한일사료의 첫 상한가 자리에서 끊어서 왜 첫 상한가가 터졌을 때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기에 무리가 없이 좋으며 신규 매수자도 들이댈 만한 베스트 타점이 될 수 있는지 분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는 한일사료 첫 상한가 급등 전까지의 모습이고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나타냈습니다. 위아래를 번갈아 가며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중반부까지는 62평과 242평이 보시듯이 역배열 상태로서 아직까지는 정배열과 이평선 안착 매매에 대해서 매수 구역이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차트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바로 이때 지금까지는 모든 이평 위를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더라도 바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올 듯 말 듯 간만 보던 차트가 이렇게 때가 되자 본격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평선은 정배열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이평선의 이격을 좁히는 기간이 이렇게 몇 달간 이어온다면 결국 주가는 위나 아래로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어 있고, 회사가 저평가에 가깝고 또 여러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언제든 올라갈 놈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역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사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며칠도 기다리기 힘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어오는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꾸는 이 첫 파동이 터지는 종목을 발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정배열은 유지한 채 이평선 지점까지 내려오는 눌림자리, 또는 역배열이라도 이격은 극히 좁으면서 캔들이 이 극히 좁은 이평선 지점까지 살포시 눌러준 후에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앞선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최고의 베스트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일사료 실제 차트 모습 보시면 첫 파동 이후에 올린 만큼 그대로 다시 내려온 후에 주가를 올리는 데 걸린 약 2배의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전저점까지 수차례 확인하면서 바닥을 다진 후에 정배열을 만들자 말자 이평선 부위까지 살짝 터치한 후에 상한가가 터지는 모습입니다. 요약하자면 바닥 지지가 되는 것을 1차 확인 후에 정배열을 다시 만들거나 만들 가능성이 있는 파동을 확인, 다시 이평선 부근까지 누르는 이 일련의 과정을 극도로 주시하시면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상승의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재며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상한가가 이렇게 흠잡을 것 없이 훌륭한 자리에서 시작을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따지는 것은 또 후속 작업으로 필수입니다. 이것에는 차트적인 요소, 또 상한가가 터진 시점의 테마와
뉴스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하락과 상승에는 차트만 잘 따져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상한가가 터졌을 때 장중에 상한가를 깨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는 상한가인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한가인가를 결정짓는 데는 뉴스와 테마가 가지는 강도를 필히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사료와 같은 종목은 테마, 뉴스 분야에서는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당연 톱뉴스로 다룰 수밖에 없는 전쟁의 직접 관련주이면서 전쟁의 특성상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 문제는 직접적으로 전 세계적인 강력한 물가 상승으로의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초 SS 등급의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상승의 지속성을 기대할 만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일사료의 첫 상한가 자리는 전고점의 종가, 고가들보다도 높은 지점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이전의 고점 매물대를 모두 잡아먹는 훌륭한 자리면서 거래량 또한 이전 상승세를 이어올 때 폭발했었던 그 수준만큼 터졌음에도 상한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해오셨다면 다음으로 차트를 상장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키웁니다. 현재의 주가는 이전 고점 몇몇 군데의 매물벽을 앞두고 있으므로 저항을 받을 여지는 큰 구간이지만 가장 높은 주가였던 역사 고점인 약 3,500원 정도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서 상한가 한방 정도의 상승이면 역사 고점조차도 뚫어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를 잡자면 현재의 첫 상한가 이후에 일정량 더 상승하게 된다면 강한 저항을 받고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지금의 뉴스와 테마는 과거 그 어떤 시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것이므로 만약에 지지 후 재상승하여 3,500원 부근의 역사 고점까지 뚫는다면 지금까지 보였던 그 어떤 상승보다도 큰 대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두수, 삼수 앞의 시나리오까지도 뉴스와 테마의 강도와 함께 차트를 종합해서 대응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실제 한일사료 차트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흐름을 설명과 함께 체크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첫 상한가의 저항 라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상한가의 힘이 예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이후에야 매도 압력을 받게 되었는데 다음 지지 라인으로는 아무래도 직전 역사 고점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지 라인 부근에서는 추가 또는 신규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연속 상한가를 만들면서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한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래 준비했던 것보다 영상이 길어지면서 베스트 상한가의 더 많은 종목 예제와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아가 될 수도 있고 자칫 똥이 될 수도 있어서 관심을 요하는 상한가,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똥과 다를 바가 없는 상한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 만큼 다음 영상에서 시리즈물로 계속 제작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과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